들어올 테니까 내가 들어줄게요. 상대와 합의할 의사는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식사하고 오시고 점심시간 됐으니까 차 한 잔 마시고 그러면 아마 법정에서 나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본인으로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누구? 오늘 오시면서 여러분들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벚꽃이 많이 폈습니다. 자, 남양유업 창업자의 외손녀이죠. 황하나 씨, 과거 연인이었던 박유천 씨와 진실공방에 빠져든 모습입니다. 자, 이에 앞서서 배우 최민수 씨 같은 경우 지금 보신 것처럼 지난주에 법정에 출석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관련 얘기 나눠주시기 위해서 박지훈 변호사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박지훈 변호사님께 네.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연예인들 최민수 씨, 그러니까 연예인들 법정 출석하는 모습을 굉장히 여러 번 봤는데요. 그렇죠. 최민수 씨가 간 지난주 법정 출석 모습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여유만만했던 표정인 것 같아요. 기자들한테 원래 시간 걸릴 테니까 차 한잔하고 오세요 막 이러기도 하고. 원래 또 저런 성격이기도 한데요. 네. 이전에 또 어떤 사건에 휘말렸던 적도 있고요. 이번에는 약간의 자신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특수 협박, 특수 재물손괴, 모욕죄인데 그중에 모욕 같은 경우는 좀 혐의가 없을 수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또 연예인으로서 또 본인의 어떤 본성에 맞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약간 어색하긴 사실이네요.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최민수 씨 옆에 같이 변호사도 같이 동행을 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본인은 굉장히 억울하다는 것 같아요. 고소인 측에서 오히려 사고를 내고 큰 소리를 치고 또 연예인 생활을 아예 못하게 네. 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윽박질렀다. 그게 이제 물론 최민수 씨 주장이긴 합니다만 그런 지금 주장인데 뭐 재판 본인한테 상당히 유리하다는 얘기잖아요. 유리한 부분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세 네. 가지 범죄이긴 한데요. 이 사건 자체는 작년 9월 달 일어난 사건인데 이 지금 피해자가 접촉사고 같은 걸 내고 도망가는 것을 최민수 씨가 쫓아가는 과정에서 보복적으로 급정거를 하면서 이 차량에 손괴를 입혔다는 혐의거든요. 그리고 나와서 욕설을 했다는 겁니다. 네. 특수 협박, 특수 재물 손괴, 그리고 나와서 협박. 저 지금 바로 급정거하면서 이렇게 저런 식의 저희가 이제 3D로 만든 예, 잘 만들어놨는데요. 지금 저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특수 이제 협박, 특수 재물 손괴, 그래서 나와서 또 욕을 한다 보니까 욕설이 된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의 동기인 저 앞 차량이 지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과연 1차적인 접촉사고 같은 걸 냈느냐 안 냈느냐 이 부분이 지금 CCTV가 없습니다. 나머지 그래요? 다 있는데요. 사각지대라서 그렇기 때문에 범행 동기에 해당하는 그 부분들이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모욕죄 같은 경우는 둘이 이제 사람 없는 데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걸 빠진다 하더라도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죄의 어떤 양형의 어떤 좋은 부분은 일단은 증거가 지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최민수 씨가 출석하면서 여러 그 말을 했는데 여유만만하게 하면서 여러 말을 했는데 내가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불이익을 받은 측면이 있었다. 그렇지만 뭐 욕설은 한 게 맞다. 이런 얘기를 우회적으로 인정을 했거든요. 당시 출석하는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저에게 그 내려진 그 모든 그 혐의에 대해서는 절대 사실과 다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제 양심의 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겁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같이 겪어가는 것이 인생의 한 모습이라고 한다지만 그래도 저의 어떤 그 처해져 있는 어떤 그 위치에 속았었을 때는 어떤 신중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했어야 되고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변호사님, 네. 지금 우리가 고소인인 분은 직접 그 말은 못 들었지만은 저런 최민수 씨 쪽의 주장이 전부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진위를 가립니까? 법정에서. 그 사실 CCTV가 없으니까 쉬운 부분은 아닌데 일단 검찰은 기소를 한 부분인 거고 네. 피해자 진술 가지고 결국 이제 진술의 신빙성이죠. 뭐 당시에 있었던 상황 같은 것들이 아마 최민수 씨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피해자도 그렇고 이미 경찰 검찰에서 구체적인 진술이 다 됐을 거예요. 그 진술을 봤을 때 피해자 진술이 일단은 검찰 같은 경우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니까 기소한 거 아니겠어요? 네. 결국 뭐 피해자 글쎄요. 최민수 씨 측에서 어떻게
저 재판 전략을 짰는지 뭐 알 수는 없지만 그 피해자 진술, 검찰 진술이나 경찰 진술 전부 다 증거로 쓰는데 동의하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결국 그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서 또 다시 한번 증언을 할 거예요. 그때 이제 얼마나 당시 상황 같은 것들을 일관되고 구체적이게 진술하냐 이걸 가지고 법원이 판단을 하는 거죠. CCTV가 없으니까요. 형사 사건에 참 여러 번 연루되시는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그 과거에도 최민수 씨 같은 경우에는 최 교수님 2008년도에는 노인을 폭행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졌을 때 굉장히 재빨리 인정을 하고 그랬었어요. 무릎까지 꿇었던 걸로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게 상대방이 노인이라는 게 네. 상당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비난이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본인의 배우로서의 이미지 때문에 무릎 꿇고 사과를 하고 또 본인이 산속에 들어가서 칩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사건 이후로 그랬었죠. 그리고 나서 근데 결론이 뭐냐면 무혐의 처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난 여론이 많았다가 최민수 씨가 그때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일단 배우로서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라고 사과를 했지만 네. 나중에 무혐의 처리 나오면서 완전히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할아버지라고 하시는 노인이라고 하시는 분이 옆에서 큰 음식점도 하시고 모텔도 하셨는데 네. 그 당시에 차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가게에 오는 분의 차를 주차하는 걸 도와주다가 차가 막혔었고 그 과정에서 실랑이가 좀 있었고 공무원의 입장을 도와주다가 약간의 실랑이는 있었지만 뭐 차에 매달고 달렸다거나 아니면 차에 있는 흉기를 가지고 폭행을 했다거나 이런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거든요. 네. 그걸 보면 이번 사건도 혹시 그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은 들기는 해요. 물론 뭐 지금 사건은 어떤 게 맞는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네. 두 사람 의견이 너무 다르니까. 네. 그러니까 최문실 씨가 저렇게 당당하게 나온 걸 보면 또 어찌 보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인도 아마 같이 동행을 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때 상황의 케이스를 본다고 하면 이번 사건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저 당시에 굉장히 빨리 내가 무릎을 꿇었다 뭐 이런 거를 반추해서 이번에는 약간 여유 있게 행동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강주은 씨 아내인 강주은 씨가 같이 출석하는 모습을 그렇죠. 지금 보셨잖아요. 가기 전에 또 SNS에 남편을 응원한다 뭐 이런 얘기를 올렸잖아요. 일단 한번 영상을 보고 그 박지훈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정장을 입는 날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정장을 입었어요? 저만뿐이 아니고 이 사람까지 정장을 입었어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는 좋은 이유면 참 좋겠어요. 근데 항상 좋은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정장 입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민망한 날이죠. 좀 민망한 날이죠. 여러분들은 좋은 하루가 되세요. 박지훈 변호사님, 네. 저 법정에 출석하면서까지 저는 뭐 어떻게 보면 배우는 배우다, 스타는 그렇죠. 스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범상치 않은 모습. 불구속 네. 사건에 배우자가 같이 가는 경우 드뭅니다. 왜냐하면 창피하기도 하거든요. 자기 네. 사건에 대해서 네. 아내가 같이 와서 남편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 드문데 구속 사건이라면 올 수가 있죠. 얼굴 봐야 되니까. 그런데 가면서 정장 입는 얘기를 하면서 편한 모습. 아마 예능 프로 또 연예인 이거하고 또 삶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도 들면서요. 이번 사건은 지난 사건하고 조금 달라요. 지난 사건은 합의가 됐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끝난 사건이에요. 아, 그래요? 지금은 이제 기소까지 된 상황이거든요. 특수 협박, 특수 재물 손괴는 일단은 그게 성립한 거는 성립한 건데 네. 과연 그 동기가 되는지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되는지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지난번 사건하고 똑같이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간에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피해자라든지 피해자 동승인까지 증인으로 출석할 것 같은데 네. 더 상황이 좀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인이 저렇게 출석하면요, 김태현 변호사님. 네. 저런 게 뭐 재판에 도움이 됩니까? 가족이 같이 출석하는 거? 도움되고 말고도 없어요. 없죠. 뭐 판사가 무슨 부인 왔다고 무슨 더 잘해주고 안 왔다고 못해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전혀 네. 아무 상관도 없고, 본인은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억울할 수도 있고, 본인은 어쨌든 대한민국 탑스타니까 본인의 팬들한테, 나는 괜찮다, 억울하지만 팬들한테 주는 메시지. 잘 밝히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걸 수는 있는데, 글쎄, 근데 어쨌든 검사도 바보가 아닌데, 수사를 해보고, 뭔가 잘못한 게 있다고 생각이 됐으니까 이제 기소를 한 거거든요. 네. 실제로 사건이 무죄하나 유죄 저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검사가 기소 무죄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높질 않아요. 대부분 이제 유죄가 나오는 케이스가 10케이스 중에 9케이스는 그대로 유죄가 나오죠. 근데 어쨌든 검사는 문제가 있다. 이건 죄가 된다 해서 기소를 한 건데 네. 민사재판 다니고 형사재판 받으러 가면서 차 안에서 저렇게 웃고 떠들고 하는 저 모습이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최민수 씨 정말 골수 팬들 우리 최민수 씨 무죄입니다. 응원합니다. 라서 할 수는 있겠으나 아주 골수 팬이 아닌 대부분의 국민들은 저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형사재판이 장난인가? 형사권은 유죄율이 굉장히 높죠. 웃으면서 저런 모습들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네.